도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되는 등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표 차이로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참사 때마다 자치단체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들은 조속한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캠핑이나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9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사망 수치까지 치솟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전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도내 대학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난이 가중된 데다 학부와는 달리 등록금을 계속 올려온 대학원 쪽 불만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설을 앞두고 학부모들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한국교원대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학부 등록금 인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학부 등록금은 법정 상한선인 5.49%를 올렸고 대학원은 3.89% 인상했습니다. 오랜 동결로 재정 운용에 한계가 온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와 강사료 지원 등 비용 충당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온 것과 달리 매년 등록금을 올려온 대학원 측 불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청주교대도 2차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하고 최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학부의 경우 5.45%, 대학원은 평균 5.47% 인상하기로 논의됐습니다. 청주교대가 학부 등록금을 5.45% 올릴 경우 올해 연간 등록금은 360만 원으로 18만 6천 원 인상됩니다. 청주교대는 중도 탈락자가 늘고 신입생 정원은 축소돼 수입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올해 등록금을 올려도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1억 원가량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도 건물 리모델링과 실험 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의 질을 더 끌어올리려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요구사항을 잘 검토해 조만간 최종 인상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4년제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전문대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당근으로 교육부가 대학에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대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8년 전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표 차이로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심지어 조례안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들조차도 의결 과정에서는 반대로 돌아섰는데요. 참사 때마다 자치단체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은 소방에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지난 2023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영환 지사를 포함해 도의회도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참사 발생 시 자치단체의 위로금 지급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선 겁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충북 도내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는 보상금을, 패소할 경우 위로금을 지원해달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유가족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표결 결과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한 의원은 단 16명으로 2명은 반대했고 가장 많은 17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와 별개로 도의원들의 입장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는 7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6명이 조례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9월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역시 21명이 조례안에 동의해 재부의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건 16명이 전부였습니다. 동의를 해주지 말든지 동의는 하고 정작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때는 자기가 동의한 거에 대한 부분을 반하는 그런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2월 지원을 약속한 김영환 지사도 적극적으로 의원 설득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조례안이 폐기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유가족에게는 희망 고문만 한 셈이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 신년 기회, 충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장에게 2025년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단양 이주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단양군의 새 군정 방향을 들어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 서울과 부산을 잇는 KTX 중앙선의 완전 개통으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고 체험과 감성, 휴식을 겸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관광 자원이 넉넉해져서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로 정말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제2의 관광 단양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은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단양군청과 강변로 사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타워 등을 신설해 주차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양구경시장을 특성화해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를 준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도맡을 전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도 지난해 만장일치로 이사회를 통과해 올해 5월 최종 지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런 지질공원이 학교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이런 교육적인 측면과 우리 관광이 융합돼서 결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양군 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면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륙 관광의 새로운 중심, 제2의 관광 단양 시대를 열겠다는 단양군의 야심찬 계획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가 시작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인데요. 일선 자치단체들은 조속한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장완석 기자입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병의원이나 보건소마다 예방접종을 하려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왕래가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전체가 독감 검사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큰애가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시작하더니 막 열이 고열로 올라가지고 독감 검사를 저희가 냈다 같이 했어요. 접종도 다 맞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달 초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명 선까지 치솟는 등 올 겨울 독감이 역대 최고 유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주차 독감 입원 환자 수는 1,600여 명으로 한 달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학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7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주시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추가로 독감 백신 1,000명분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청주 지역 35곳의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임신부, 또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는 반드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독감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대병원이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인턴 38명을 모집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또 52명을 모집하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 수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현재 레지던트 8명만이 근무 중인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 추가로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설 연휴 기간 전염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시는 오늘과 30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가축 사육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차량의 농장 진출입 시 거점 소독소를 반드시 거쳐 차량 내 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겨울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험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단 9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사망 수치까지 치솟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켜고 잠을 자던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는 숯 화로를 피우고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15건 중 캠핑 관련 사고는 4건, 인명피해는 7명에 이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연소기를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위험성을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텐트 한 동에는 인증받은 가스 난방기를, 다른 한 동엔 미인증 가스 온수 매트를 가동했습니다. 30초도 안 돼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인증 검사품을 넣은 텐트는 15분, 미인증 제품을 넣은 텐트는 이보다 빠른 단 9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사망 수치인 16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캠핑용 승합차 실험에서도 미인증 제품의 일산화탄소 발생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불법 가스 온수매트나 그 검사를 받지 않는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그 생명에 지장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800ppm에 이르면 2시간 내 실신, 1600ppm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지만 별다른 냄새가 없어 자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야외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가스 난방기를 부득이하게 내부에서 사용할 땐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개방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기기는 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KC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나 텐트 상부에 가스 경보기를 매달아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백만 자족 도시를 목표로 출범한 청주시 활성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일실 3부 체제인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자체 사업 또는 국비 공모 등을 통해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범석 시장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청주시 활성화재단이 원도심 활성화와 도농 균형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성군이 대설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피해 농가의 조기 생계 안정과 복구를 위한 것으로 594개 농가에 총 36억 6,800만 원이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음성군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225억 원 규모의 농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 윤건영 교육감은 청주 사직동 충북육아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설 명절에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윤 교육감은 아이들과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격려했고 직원들에게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꿋꿋이 아이들을 보살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충북육아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명절 때마다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수동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사랑의 떡 나눔 행사에는 청주시와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떡국용 떡을 구직자들에게 나눠주고 떡국 무료 배식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는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후원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음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파크골프장 3곳을 동시 휴장합니다. 대상은 생극, 맹동, 금왕 파크골프장으로 잔디 생육과 안전 펜스 추가 등 장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음성군은 오는 5월 음성 파크골프장, 오는 12월 감곡 파크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체육회가 청전동 추억의 얼음 썰매장을 조기 폐장했습니다. 체육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포근한 날씨로 빙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얼음 썰매장 이용객은 2,090명으로 썰매장 운영 수입금은 전액 체육발전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SK하이닉스는 당초 노조에 제시했던 1,450%보다 최종 성과급 지급 규모를 높여 오늘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한 생산성 경력금 300%를 합하면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지급했던 1,700%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상소심 재판부는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81살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서울에서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 2천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 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과거 저질렀던 수법과 비슷하고 이익을 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장 씨는 이번 실형 선고로 5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